자, 오늘 C.S. 루이스의 생애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법사의 조카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같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를 끝내고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강의 후에 조금 우리 이제 운영적인 차원에서 좀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요 줌 기능에 소그룹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요 온라인으로 소그룹도 한번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S. 루이스의 생애를 한번 우리 살펴보죠. 네, C.S. 루이스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뭐 루이스가 뒤에 이제 아슬란 사자가 있는데,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태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세기 초 벨파스트, 벨파스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아일랜드죠. 우리 영국 본토가 아닌 이 아일랜드 밑에 이제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여기는 굉장히 그 조선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한밤중에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기억을 떠오르면 그 배의 경적 소리들을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서 어느 새 소리보다도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제 이런데 이제 사실 뭐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영국 본토와 이제 이 아일랜드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식민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일랜드 태어난 C.S. 루이스가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영국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이 영국 또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태어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루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예, 제가 기억하기로 얘가 C.S. 루이스고,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코수염 달린 그 아저씨 왼쪽에 있는 그 갓난아기가 C.S. 루이스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아빠 품에 앉아 있는 큰 사람이 아이가 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 루이스 가족 사진들인데, 양쪽 다 부모님 다 저기 그 어떤 집안 내력은 기독교 집안이고, 성직자도 있었고 굉장히 신실한 이제 분위기인데,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C.S. 루이스는 이제 어릴 때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뭐 루이스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 좀 귀엽게 생겼네요. 예, 지금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늘 그 익숙한 루이스의 사진을 봤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새롭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야기인데, 5살 때부터 이제 리틀 리라는 저택에서 이사를 가서 살았다 돼 있는데, 이 리틀 리라는 게 뭐예요? 저기 작다는 뜻 아니겠어요? 작다는 뜻. 예. 그런데 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예, 이게 리틀리예요. 예. 뭐 전혀 작지 않죠? 예. 그랜들리 뭐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혹시 또 이 사진을 그 보시면 뭐가 또 생각을 나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나니아에 좀 이미 빠지신 분들은 사자마녀 옷장의 그 디고리 교수의 저택, 그 이게 기억나시는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저택을 한번 또 연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돌아가서 이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큰 집에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구석구석 책이 쌓여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 예. 이게 이제 루이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스가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할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한국의 C.S. 루이스가 되기를 또 제가 강의하는 많은 아이들 만나서 계속 기도할 때 제가 한국의 C.S. 루이스가 여기서 나오기를 계속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C.S. 루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이것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 영국이니까 여러분 영국 가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뭐 축구 좋아하는 분은 뭐 또 축구가 또 프리미어리그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우중충한 날씨죠. 예, 그래서 늘 그 비가 오고 흐린 날씨.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날이 거의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놀 때가 뭐예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서 애들이 지금 놀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늘 집에만 있어서 지금 엄마들도 힘들고 지금 아이들도 더 힘들고 예, 이런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이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형과 사촌과 함께 할아버지가 만든 옷장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들려주며 놀았다. 오, 이런 놀이. 혹시 옛날에 이런 놀이 하신 적 있으세요? 어디 저기 옷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은 뭐 이렇게 뭐 숨기 놀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옷장 안에서 혹시 뭐 이렇게 상상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신화나 전설을 전해 들었다. 특히 부모 중에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엄마가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이제 홈스쿨링도 하고 가정교사도 또 채용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엄마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를 배웠고 특히 엄마를 통해서 이제 특히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북유럽 신화 이런 신화 이야기에 푹 젖어들게 하는 그 계기가 사실 엄마 때문이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자,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진 게 뭐예요? 우리도 한번 C.S. 루이스 한번 키워보자. 한국의 C.S. 루이스가 우리 월페아를 통해서 한번 나오면 좋겠다. 우리 각 가정에. 자, 그러면 준비할 거 첫 번째 여러분 집에 책을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 저는 이렇게 시도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저한테는 책을 많이 쌓았는데 다들 어려운 책인지 애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책은 곧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책을 쌓아두고 곳곳에 책을 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 이건 뭘까요? 뭐 비를 일부러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참 요즘 때에 딱 좋은 어쩌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요즘이 참 좋은 기회인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좀 심심하게 만드는 거 좀 심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이 심심해야지 애들이 뭐예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심할 여력이 없어요. 집에서도. 왜냐하면 게임 해야 되죠. 또 게임 해야 되죠. 또 밥 먹고 게임 해야 되죠. 유튜브 봐야 되죠. 뭐 지금 이해는 되죠. 애들이 힘드니까. 근데 더 분주할수록 여러분도 그거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저도 여유로운데요. 물론 제가 일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동하지 않아서 여유로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한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책을 읽는 게 더 쉽지 않은데 바로 이런 그 영국의 이 날씨 같은 이런 부정적인 조건이 오히려 책 읽기에는 더 어린 시절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팁은 바로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삼일교회 또 남양주 평내교회 또 우리 아까 몇 분 인사하셨지만은 파주에 있는 주사랑교회
뭐 여러 곳에서 또 우리 요한 서울교회랑 우리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 다양한 곳에서 부모들을 만나서 또 이런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인문고정 교육의 중요성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대안은 선생님을 두고 뭐 그 강사를 두고 이거보다도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에 푹 빠져 사는 거. 예.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정하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만큼 좋은 교육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당장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여름에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지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고민이실 테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학교가 이제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은 책을 읽을 때가 아닐까. 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책을 읽는데 애들한테 자꾸 책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모임을 하는가 하면 대안은 함께 읽기다. 이 강의 듣고 엄마 아빠들이 강의 듣고 인문학 강의 중요하대. 인문고정 중요하대.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뭐예요?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 두꺼운 거 막 사주고 플라톤의 뭐 국가 이런 거 막 사주고 그건 좋아요. 나중에 읽으면 되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어낼 수 있어요 혼자? 그거 혼자 읽어내는 애는 제가 장학금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걔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읽기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 어른들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함께 읽기가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야기에 푹 빠졌다. 어린 시절에. 이게 루이스가 된 비결 중에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까 봤던 요 대목에서 그 루이스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옷장이래요. 굉장히 앤티크하죠. 이거 뭐 굉장히 가보 같은 이런 느낌인데 자, 이거 보면 이제 또 미리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읽으신 분은 이 옷장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마법사의 조카에도 이 모티브가 나오고 그죠? 그 사과나무가 이 옷장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자마녀 옷장에서 옷장으로 나니아를 들어갈 때 우리 그 이야기를 아실 건데 바로 그런 모티브가 되었다. 이 옷장문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헤아리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좋았던 추억들이 바로 C.S. 루이스의 그런 경험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애를 왜 우리가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가 하면 C.S. 루이스를 먼저 알고 나면요. 이제 작가 비평이라고 뭐 하지 않더라도 C.S. 루이스를 이해하면 나니아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디고리의 심정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1권 마법사의 조카를 공부할 때 디고리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마음도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생애를 먼저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작가를 아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니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리틀리 이야기 드렸고요.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하고 놀았는가 하면 이게 달라요. 이 이야기에 이제 푹 빠져 사니까 장난감이 뭐 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연필과 종이, 분필, 그림 물감이 항상 있어서 항상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적인 상상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기에 상상력이 키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좀 목적인데 그런 시기인데 좀 기회인데 그죠? 그래서 이 형의 고백이
동생과 함께 글을 쓰고 사실 나니아의 그 원형이 되는 이름이 이제 상상의 나라가 나니아 전에 복센이라는 나라 상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뭐 수백 년에 걸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푹 빠져 살았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루이스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조금 우리가 익숙한 낯이 익은 그림이 보이나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등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가로등 같고 하여튼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상상을 하는데 글뿐만 아니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생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살이 되지 않아서요. 그 사랑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위독할 때 그 하나님한테 그래도 이제 그 가정 환경이 기독교적 환경이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실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래도 믿음이 원래부터 이렇게 크게 깊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적을 내려주지 않는 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제 세계관 공부를 하다 보면 루이스뿐만 아니고요. 무신론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성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존재 증명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자기들은 그 논리 정연하게 이걸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끄집어 들어가면 어떻게 비슷한지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God is not dead,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 교수도 왼쪽에 있는 이 무신론 그 철학 교수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비존재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을 어릴 때 참 잘 믿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C.S. 루이스하고 경우가 비슷합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기도를 간절했는데 엄마를 낫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쯤에 요 영화의 감독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C.S. 루이스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아마 이런 교수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상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쓰기, 이야기를 읽은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경험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푹 빠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이들 학교 갔다가 막 집에 들어와야 띵동 하고 들어오는데요. 막 가방을 던지면서 뭐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지금 푹 빠져있는 그 상황을 막 엄마한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이야기하기거든요. 뭔가 이렇게 푹 채워져야지 뭐예요. 그 속에 상상의 나래를 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풀면 이야기를 전하는 거고 그것을 글로 풀면 글쓰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노래가 되고 작곡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그런 예술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 재능 활동들 이것을 우리 이 글쓰기 교육은 기본이고 글쓰기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저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진행할 때 그런 몇 가지 팁들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건 다락방이 있었다. 예,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자기만의 아지토. 아무도 몰라. 비밀의 방.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있어요? 보물들이 있죠. 나만의 보물들. 근데 그 보물이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안 해요. 병뚜껑, 뭐 깨진 유리,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보물처럼 여겨지는,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더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 왕의 반지라든지 잠긴 문이라든지 이미 조짐이 보이네요. 이런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했던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C.S. 루이스의 특징은 이야기에 푹 젖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엄마 돌아가시고요. 아빠가 뭐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인데 그렇게 뭐 완전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아이들 엄마 대신에 잘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큰애 그 형하고 이 C.S. 루이스를 아예 그냥 기숙사 학교로 보냅니다. 그 기숙사 학교, 그냥 어린 시절에 엄마를 떠나보내 이별하고 바로 집에도 있지 못하고, 이제 볼 때는 학교 굉장히 멋있고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은 그런 건물 같긴 하지만, 이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가서 이런 생활하는 건 쉽진 않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제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이 참 우울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빳빳한 이튼 칼라. 이튼 칼라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튼 칼라죠. 이렇게. 굉장히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습니까? 경직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 이렇게 뭐 경직된 옷을 입어도 껄렁한 애들은 여전히 껄렁하네요. 여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라는데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굉장히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공동체 조직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울했다. 이게 이제 학교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좀 12세 때 또 캠퍼스 벨파스에 캠벨 칼리지로 전학을 하는데 계속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칼리지를 이동을 많이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한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그러진 않았고요. 계속 칼리지를 이제 옮겨 다니는데 이 C.S. 루이스의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잘 만났다. 그래서 옥티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문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엄마에게 영향받았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문학 고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더 뭐예요? 조직 생활, 학교 생활 힘드니까 문학에 더 푹 빠지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래동화, 특히 난쟁이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 나니아 공부하시다 보면 난쟁이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멋진 난쟁이들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아까 엄마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계속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계속 학교 생활에 반감을 가집니다. 또 이번에 15세 때 멜버른 칼리지로 들어가는데 계속 영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C.S. 루이스 책 읽으시면, 나니아를 읽으시면 제일 얼마나 이게 반감이 있었는지 거의 매 책마다요. 7권 다 거의 대부분 다 어떤 대사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아예 다 외워버렸어요. 뭔가 하면 뭐 전혀 진행하다가 늘 한 번씩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겠군,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게 한 권만 나와요. 여러 권에 나옵니다. 요새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게 맺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공교육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다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문학 이런 이야기에 이 문학에 푹 빠지게 되었다. 열정을 계속 쌓게 되고, 사실 저는 이게 C.S. 루이스가 나니아를 쓰고 좋은 책들을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루이스는 여전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돼서 이제 나이가 대학교를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학교를 헤매니까요. 아빠한테 사정해서 이제 나 집에서 좀 공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애가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이제 오케이, 그럼 집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대학 진학을 준비했는데요. 그 가정교사를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그 가정교사 이름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가정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아빠가 이 가정교사를 채용했는가 하면 아빠의 어린 시절의 가정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이 사람 괜찮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커크 패트릭이라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지도 덕분에 뭐예요? 장학생으로 들어보셨어요? 옥스퍼드 대라고 거기에 이제 입학하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세계관이 사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지금 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이걸 더 강화시켜준, 논리적으로까지 강화시켜준 사람이 카크 패트릭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증주의적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된 사람이 바로 카크 패트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적으로 무신론이지만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끝없는 그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문학과 논리가 만나니까 엄청난 학문에 대한 그 파워가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메로스, 호모라고 하는 호메로스, 플라톤 철학이죠. 고전, 뭐 그리스 신화부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고전들, 그 다음에 동화,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공이 중세 문학인데 모든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서양의 고대 근대 중세 근대를 다 섭렵했던 그 사상과 철학과 어떤 문학과 이런 이야기를 다 섭렵했던 무신론자로서의 학자가 된 이런 배경인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학문의 자질과 문학적인 경험이 멋지게 반전되어서 사용되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재정비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C.S. 루이스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과정이다. 자,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라고 보는 전경인데요. 여기는 뭐 도시하고 캠퍼스가 완전 구분돼 그러지 않죠. 대학 자체가 중세 시대는 또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부러운 게 오전 내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담배는 빼고 푹신한 의자만 있다면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책 냄새 맡으면서 따뜻한 햇빛 맡으면서 책을 읽고 사색하고 했던 그런 한가한 오전을 경험했던 걸 보면서 참 부러웠거든요, 저도. 예,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충주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하루 종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CS 리스는 오전 내내인데 저는 하루 종일 제 서재에서 담배는 안 피우고요. 편한 의자 앉아서 이렇게 지금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결국 이제 학자로서 살다가 회심하게 되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종교를 다시 받아들인 데 대해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원고를 읽고 비평과 토론의 시간을 가진 친구들, 사실 이게 중요하죠. 형 워렌,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반지의 제왕을 쓴 그 유명한 J.R.R. 톨킨, 오원 바필도 유명한 사람이고 휴고 다이슨도 기독교 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계의 쟁쟁한, 물론 J.R.R. 톨킨은 천주교 신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임에 클럽에 이제 동아리 같은 이 모임에 이제 참여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이름이요. 잉클링즈입니다. 잉클링즈인데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모임인가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제가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도 바쁘거든요, 계속. 근데 정말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의 경험은 있지만은 그때 정말 여유로웠거든요. 그 느낌이 정말 그리울 때가 많은데 한가한,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토요일 오전 한가한 오전, 그 느낌 아세요? 토요일도 바쁘신가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한가한 그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어디서 모였느냐? 여기에 이글 앤 차일드라는 그 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간단한 음료를 파는,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하는 요 조그만 요 카페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카페로 말하면 더 낫겠죠. 여기에 그 노인 아저씨들이 한가한 오전, 토요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그 이 이글 앤 차일드 카페 안에, 펍 안에 옛날에 C.S. 루이스하고 그 일행들이 앉았던 곳입니다 해서 여기 안내문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앉아가지고요. 그 뭐 이렇게 막 럭셔리하고 그러지도 않은 그냥 허름한 조그만 카페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J.R. 톨킨이 내가 말이야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를 좀 읽혀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이야기인데? 아, 조그만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보다도 조그만 그 인간들이 더 엄청난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판타지를 한번 써보고 싶어. 그 조그만 사람들의 이름을 나는 호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빗 아세요? 호빗? 네. 호빗이라는 이야기 있죠? 예, 사실은 그거 정말 굉장히 힘 빠지는 이야기인데 J.R.R. 톨킨이 출판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 읽어주고 싶어서, 읽혀주고 싶어서 쓴 책이래요. 근데 거기에 뭐 다양한 언어들도 막 집어넣고 아주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호빗도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추천한 책입니다. 호빗. 반지의 제왕 아니에요. 호빗이에요. 그 호빗을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이 J.R. 톨킨 집에 애들이 너무 책을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이냐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쓴 책인데 재밌어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 이웃집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인데 출판 제의를 해서 그래서 책이 나왔대요. 그게 호빗이랍니다. 호빗. 근데 이게 완전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책 써주세요 해서 나온 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호빗은 어린이 판타지고요. 반지의 제왕은 좀 더 깊게, 복잡게 어른들 위한 판타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C.S. 루이스가 듣다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오겠죠. 이제. 나도 한번 애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나는 당나귀 사람이 나와. 우산 하나 들고 있지. 예를 들면 툼누스라고 부르고 싶어. 그럼 4명의 아이들이 이상한 곳에 가 새로운 세상에 가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 나중에요. 제가 다 읽었어요. 호빗 읽고 호빗 다 제가 또 애들 가르쳤고 옛날에.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뭐 그건 영화로 제가 다 봤고 책을 못 봤고 아직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 7권 뭐 이거는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무슨 냄새냐?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패러디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패러디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 뭐 이런 느낌. 근데 너무 그렇게 해서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서로가 굉장히 조정이 됐는데 여기 참 은혜인데요. 지금 예수 믿자고 전도 모임이 아니고요. 여기 다 뭔가 학자들이면서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잉클링즈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문학과 철학과 학문을 나누는 이런 모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접촉점이 되겠죠. 이런 만남에 루이스를 초대해서 루이스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문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공부를 학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원고를 읽고 비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독교 사상을 계속 이야기하자 C.S. 루이스의 생각도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요. 좋은 이야기를 정하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나는 이 모임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세계관 변화의 제일 좋은 방법이요. 함께 읽기. 혼자 읽기 아닙니다. 함께 읽기.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답 말해봐. 주인공 이름 이야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각자 소감 나누기. 각자 소감 나누기. 이것이 계속 가능해지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생각의 변화가 또 생각의 성숙이 일어날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건 이 월폐화 모임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를 가지고 1, 2장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드리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 모임을 가정에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좋은 이 시기에 어쩌면 여러분 가정의 그 모임이 다름 아닌 잉클링즈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어떤 분 아예 잉클링즈란 말을 쓰긴 하던데 너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멋진 이름 만드셔서 뭐 월피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모임을 아이들한테 나중에는 친구들끼리 이런 만남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친구들 만나기 힘들어요 지금. 예, 지금 이 코로나 끝나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친구 만나는 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 이온 네트워크에서 좀 만나게 해주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캠프고 그전에는 일단 어쩌든 간에 사춘기 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부모들하고 이런 잉클링즈를 해야 된다. 그런데 쉽지 않을걸요. 미안하지만 제가 많이 지금까지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자꾸 옛날 자기가 익숙한 모드 주입식에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대화 나누다 보면 막 어떻게 해요. 주인공 이름 이야기해봐. 몇 년도에 태어났지? 태어난 장소는 어디야? 그럼 모르면 또 너 책 제대로 읽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해. 뭐 이래 되는 거죠. 사실 앞으로 그렇게 다툴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시행착오. 그래서 막 이런 또 피드백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안 돼요. 뭐 이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누시면 좋겠어요. 근데 막 아빠 혼자 막 계속 강의하시네. 아니면 엄마 혼자 막 강의하시네. 그러면 애들은 또 힘들어요. 근데 또 애들 지겨워서 막 움직이면 왜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또 이러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소통하면서 계속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훈련하셔야 된다. 자, 잉클링즈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실은 나중에 세계관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완전히 그 지금까지의 경험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미리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린 시절 떠올려보세요. 아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어린 시절 C.S. 루이스가 세계관적으로 유신론적 세계관이었다고요? 무신론적 세계관이었다고요? 무신론. 어떤 계기로요? 논리 정연함이 아니고 상처로 인해서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그 상처가 나중에 뭘 만나요? 논리를 만나서 커크 패트릭 교수와 더불어 논리와 만나서 더 견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이성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건 뭐예요?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의 이성주의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아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죠? 문학과 더 깊게 들어가면 전설과 신화에 푹 빠져 살았거든요. 특히 신화에 푹 빠져 사는 건 논리하고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논리로 말하면 뭐 하늘에 뭐 날아다니는 거, 나무가 말하고 물의 요정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화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 C.S. 루이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경험에 대한 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신론으로 나중에 이동합니다. 제가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유신론으로 이야기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범신론이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에서 나중에요 범신론자가 돼요. 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범신론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범신론에서 이 무신론과 범신론의 이 매칭 가운데 충돌, 이 모순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잉클링스라는 모임을 만나고 또 나중에 기가 막히게 이제 회심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범신론에서 더 분명한 신, 다양한 신, 자연의 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아니라 유일한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에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범신론이 디딤돌이 되어서 최종적인 단계 누구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이제 루이스의 여정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헛되는 모든 게 헛되다. 지난 거 다 버리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꾸로요. 기독교인이 되고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기의 이 모든 경험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도 기독교를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 많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추천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 공부도 하실 분들 이 무신론의 유신론을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유신론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가를 알고 싶은 분은 순전한 기독교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신론적인 신화적인 것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고 이 이성에 갇혔던 이것을 더 초자연적인 것들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나니아 연대기가 나오는 결론일 수 있겠다. 만약에 논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였다면 이런 나니아 연대기 같은 특히 아이들 책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정말 이 하나도 헛된 거 없이 예수 믿기 전에도 했던 그 경험들을 다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멋지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그 대표적인 예가 C.S. 루이스였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여정 속에서 나온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위해 쓴 책. 이 사람은 결혼을 잠깐 했지만 자기 자녀도 없는데 아이들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애들의 그 감수성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푹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 나중에 이 나니아 연대기 출간하고 나서 물었대요. 당신 어떻게 애도 없는데 이런 책을 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애가 있다고 하지. 어린 시절에 내가 있다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결과물 속에서 바로 루이스의 책이 나왔다. 나니아 연대기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여기 힘 빠지는 이야기가 50년에 1950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50년에 이 첫 번째 책 사자 마녀 옷장 책을 씁니다. 왜 쓰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자기 집에
그냥 아이들이 놀러 왔는데 똑같아요. 저기 J.R. 톨킨하고 비슷합니다. 얘들한테 좀 재밌는 책을 읽혀주고 싶은데 별로 없었다.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직접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애들 읽어주려고 출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애들 읽어주려고 쓴 책이 사자마녀오짱입니다. 예, 참 힘 빠지죠? 예, 뚝딱뚝 하면 뭐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6년에 마지막 전투라는 마지막 책 7권 중에 이 책을 출간, 그러니까 50년부터 56년 7년간 7권을 끝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다름 아닌 이 사람이 그냥 뭐 직통 계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꾸준히 해왔던,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왔던 것들을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쓰시는 과정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자마녀 옷장을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거 써야지 뭔가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지였다. 이미지. 16살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꿈속이나 그냥 순간순간 떠올랐던 이미지, 반복된 이미지, 그 이미지를 출발로 쓴 책이 나니아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사자마녀 옷장이었다. 자, 이게 뭔지 좀 이따 보고요. 자, 여기는 참 예쁜 집이죠. 킬런스라는 곳에서 요 집에서 30년부터 63년 동안 이 집에서 보냅니다. 자기 집이고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삽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도 접하게 하고 루이스 이제 나니아인데 쓰기도 하고 이런 집이죠. 자, 요 이미지 아세요? 툼누스라고 하는 요 이미지. 요 이미지 때문에 나니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부분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63년에 이제 11월 22일 날 사망하는데 12월 22일 날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여정에 또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나왔죠. C.S. 루이스의 사랑 이야기.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인데 사실 뭐 이게 좀 또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 뭐 안 좋았다 관계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섀도우랜드라는 요 키워드, 요게 또 루이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섀도우랜드. 섀도우가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림자 같은 세상. 그림자 나라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 보면 마지막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전투를 보면 진짜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세상이 섀도우다, 그림자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C.S. 루이스의 세계관에 제일 영향을 줬던 철학적인 사조가 플라톤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사회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부분 대목이 나오면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루이스의 뭐예요? 생애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제가 워크북을 제공하고 또 간략하게 부모들이 가이드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제공할 겁니다. 매 챕터마다요. 그럼 그거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시면 뭐라 그럴까? 전과 아세요? 전과 사전 이런 거? 그래서 정답 있잖아요. 문제 있고 빨간 걸로 정답 있고.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가 먼저 공부하지 않고 정답만 알려주고 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생애를 공부 좀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나니아 연대기를 읽을 때 C.S. 루이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목이 C.S. 루이스의 이때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실 수 있으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 책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건 지필 순서입니다. 지필 순서. 사자마녀 5장부터 시작해서 마법사의 조카까지 이렇게 쓴 책이 이제 지필 순서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근데 이 연대기라는 건 시간 순서란 말이에요. 시간 순서. 그래서 그 시간 순서에서 나오는 그 출발은 제일 마지막에 쓴 마법사의 조카. 네, 마법사의 조카. 이게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예를 들면 논문으로 말하면 본론, 결론 다 쓰고 마지막 서론을 쓴 거하고 같은 셈이죠. 그래서 연대기의 첫 번째 책이 마법사의 조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야기의 흐름에 사자마녀 5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과 소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스피안 왕자, 새벽 출정을 향해 의자, 마지막 전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7권 순서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7권이 저는 뭐 이제 느끼시기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기로 하니까 뭐 이거 계속 천천히 읽다 보면 몇 년이 다 가는데 그렇다고 또 뭐 한 권을 한 달에 한 권 읽기 이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읽되 알차게 읽고요. 그리고 방학 때나 또 아니면 좀 더 제한을 받아서 읽으면서 좀 다른 또 책으로 가서 예를 들면 계속 짜장면 먹다가 질리면 짬뽕도 한번 먹고 탕수육도 한번 먹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짜장면으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7권을 한번 전반적인 큰 흐름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 7권이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요거 책 구입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책 구입하신 분. 예. 제가 요거 미리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구입하실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한 권으로 된 거 있죠. 두꺼운 거. 예, 그건 가능하면 안 사면 좋겠고 애들한테는 특히 엄마는 몰라요. 아빠는 몰라요. 근데 애들한테는 낙권으로 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권은 이거는 베개용이에요. 베개용. 예, 베개 빌 때 좋아요. 예, 그럼 질립니다. 애들이. 그거 읽다가 다 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밖에 안 읽고 한 권 읽었는데 자기는 성취감도 약하고 그거 낙권으로 된 거 가능하면 사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간략하게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왔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세계관 이야기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짧게 한번 쭉 서머리만 해드리고요. 그건 자료로 제가 드리려고 세계관 부분은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간략하게 좀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마법사의 조카부터 마지막 전투까지를 한번 대략 어떤 내용이고 또 제가 이 시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가 메인이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를 왜 정했는가 하면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데 그 가장 적절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찾은 이야기 중에는 나니아 연대기만큼 적절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제가 비중 있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이라 보시면 안 되고요. 7권을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전체 이야기인데 다 낙권이 각각의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전체 얘기가 있어요. 이 비유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죠. 애들 그 장난감 보면 자동차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소방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합체하면은 로봇 되는 거 그런 장난감 아세요? 왠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냥 소방차, 경찰차, 병원차 다 있는데 그걸 다 하니까 소방차는 팔이 되고
경찰차는 다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합체 로봇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다 경험할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각각의 이야기, 특히 그 주인공들 개개인의 캐릭터를 공부하면 굉장히 그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자, 하나만 더 다시 이야기 드리면 또 같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제가 찾은 것 중에 그래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 이거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마법사의 조카 1장의 주제가 잘못 들어간 문인데 여기서 제가 찾은 주제는 경계예요. 경계심. 이런 성품을 가르칠 수 있어요. 생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요, 나니아 들어가기 전에는 주인공들이 다 철도 없고 왠지 어리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다 다른 뭐 판타지들이 다 비슷하지만 딱 그 세계의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나니아 이야기만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그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아시죠? 예. 그 보면 그 아이도 그 터널로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애가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영향력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리더로 훈련시키는 정말 좋은 리더십 교본이다. 저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판타지의 그 호빗도 마찬가지고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 특징은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집 떠나면 개고생. 다 이 이야기가 집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엄마 해주는 밥 못 먹고 집 떠나면 개고생. 근데 그 고생하니까 애들이 철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간접적인 그런 철드는 훈련들도 그냥 해보자. 그게 리더십 훈련. 세 번째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사실 이제 이제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으로 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 나눈 것이 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책 제목은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미리 책 쓰는 분은 이 책 제목은 쓰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니까. 뭔가 하면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이에요.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 저는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어른들 책으로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하나님 생각이 모여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세계관 시리즈 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더 이야기로 아이들한테 세계관, 이야기의 힘을 활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해주고 싶은데 정말 이 나니아 연대기는 저에게 진짜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집중되셨죠? 이제 집중하실 수 있죠? 좀 피곤하시지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책 마법사의 조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나니아라는 판타지 세계, 나니아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니아의 창조 이야기가 마법사의 조카예요. 그 창조가 누가 창조했느냐? 여러분 저기 나니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아슬란. 아시죠? 사자? 사자 아슬란이 창조하죠? 근데 간략히 말하면 노래로 창조합니다. 노래로. 근데 이 노래로 창조한다는 의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창조 의미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못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를 그 의미를, 그 개념을 낯선 이야기, 하지만 익숙한 이야기 동시에 이 나니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정말 쉽게 공감되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마법사의 조카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뭐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3장은 무슨 이야기죠? 죄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1장, 2장 만들면 왠지 뭔가 더 멋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품 빠듯이 쫙 빠지는 이야기. 갑자기 그 창조의 역동성이 살아나야 될 그 시기에 죄라는 게 들어오네, 죄가.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마법사의 조카라는 책을 보면 나니아가 만들어진 지 8시간 만에 죄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런 걸 잘 표현한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1권 요번 다음 주부터 하는 마법사의 조카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의미는 창조와 죄의 시작.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딱딱하거든요. 중요하게는 딱딱한데 거기 나오는 디고리 폴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내면을 너무나 잘 그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애들 가르치려고 읽었는데 공부했는데 제가 은혜를 그래 많이 받아요. 이거는 애들을 위한 책이 아니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지. 그래서 디고리 폴리를 통해서도 배울 게 참 많다. 이야기할 게 많다.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1권 마법사의 조카. 자, 2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도 나왔고요. 사자 마녀 5장. 바로 에드몬드라는 그 배신자 아이를 대신해서 배신한 적이 없는 사자 아슬란이 배신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그 죽었던 그래서 회복되기 때문에 죽었던 아슬란 에드몬드를 대신해서 죽었던 아슬란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익숙하지만 또 낯설게 하기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죄의 의미와 죄의 영향력과 바로 구속의 의미, 다음에 회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특히 이 고난주간과 부활 기간에 볼만한 가장 좋은 이야기가 사자마녀 5장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익숙하지만 낯설게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텍스트가 바로 사자마녀 5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아슬란의 한 모습은 거의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2권이지만 이 나니아 연대기의 하이라이트가 2권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책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에드몬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건 그 죄를 짓는 과정, 죄를 짓는 그 프로세스를 에드몬드의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한 인간이 죄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드는가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사자마녀 5장이다. 자, 세 번째 말과 소년. 이거 제가 사실은 7권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말과 소년은 호불호가 굉장히 나눕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샤스타가 꼭 저 어린 시절 모습 같아서. 예. 정말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아니라 왕자임을 발견하는 이야기.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갈망이란 주제예요. 갈망. 그래서 여러분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걸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뭐예요? 허무한 존재죠. 공허하죠, 마음이.
그 말은 뭐예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외부에서 그 무언가가 바로 옴으로써 채워질 존재. 그 희망이 외부로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갈망인데 그 갈망이라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깊은 인간적인 그 철학적인 주제, 통찰력 있는 주제를 바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스타에게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여기서 많아지길 바래요. 지금 이건 뭔가 하면 대상이 누구,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상이 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가 지금 40대 이제 후반인데 여전히 어린인 것 같거든요. 옛날에 20대 때 40대 지금 제 나이를 바라보면 다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아직도 어리네요. 50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우리 마음에 애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를 다시 한번 잘 달래시고 힘들게 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다른 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애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애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 애가 행복해야지요. 여러분 집에서 뛰어다니는 거 애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문제다, 우리 문제. 그래 우리가 먼저 샤스타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개인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잘 그리는 이야기가 말과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캐스피안 왕자입니다. 자, 이 캐스피안 왕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나니아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나라를 뺏겨요. 그리고 나니아 백성들은 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근데 캐스피안이라는 왕자가 구심점이 되어서 다시 빼앗겼던 나니아가 회복되는 이야기. 일종의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레지스탕스 같은 이야기. 독일에 점령당하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 독일군을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처럼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죄의 영향력이 가득하고 세속화되어서 빼앗긴 나라가 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레지스탕스들이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출발로 이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캐스피안 왕자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시국에서 꼭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가 읽어야 된다면 꼭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말과 소년은 개인의 이야기라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 다섯 번째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이제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예요. 바다로 항해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보면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가 하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이 냄새가 많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항해하면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모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섬마다 가면서 방문하면서 다양한 섬에 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경험과 고생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우리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섯 번째 새벽 출정호의 항해이다.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유스터스라는 애가 정말 그 영화 보면은 그 캐릭터 정말 유스터스처럼 생겼어요. 얘가. 그 배역 맡은 애가요. 진짜 못되게 생겼는데요. 얘가 이
판타지 세계의 나니아에 들어가서 용이 되죠. 용이. 예, 저주를 받아서 용이 되는데 나중에 아슬란이 와서 용의 겁질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고 또 참 이 성경에 또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그 벌거벗은 몸을 다시 뭐예요? 새 옷을 입혀준 아슬란이. 그 사자가 손을 어떻게 해서 옷을 입혀준지 모르겠지만 다시 비늘을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혀주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유스터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멋진 아이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저기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좀 굉장히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더 힘든 애 있으면 여기 나니아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고생하면 애들이 철을 들더라고요. 특히 유스터스 같은 애가 있으면 좀 세게 5번째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철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 뭐 이외에도 리피치프라든지 그 동쪽의 나라, 아슬란의 나라에 대한 뭐 너무 막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알바트로스 이야기도 있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이야기도 있고 기대하시라. 5번째, 이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번째, 은의자. 이거는 읽으면 답답합니다. 끝날 때까지 답답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땅속 이야기예요, 땅속 이야기. 그래서 이 땅속이 바로 뭐예요? 이 악한 문화, 악한 영과 관련되는 거죠. 그림자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납치당한 왕자를 구출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 이것도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특히 저는 주제를 뭘로 잡았는가 하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중문화 속에 이 문화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적절한 이야기가 은의자이다. 은의자.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퍼들글럼이라는 깨구리 아저씨인데 깨구리 아저씨. 요 사람하고도 앞으로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이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자기 닉네임을 퍼들글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가 뭐 퍼들글럼인가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요. 예. 요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마녀의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몽롱해져요. 연기가 피워지니까 애들이 몽롱해지는데 자기도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 연기를 맡으니까. 마녀가 피우는 연기를 맡으니까 몽롱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이 깨구리 아저씨가 자기 발을 불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서 고통이 있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리고 애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험에서 극복하는데 이걸 어떤 엄마가 글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시대의 퍼들글럼이 되리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지금 몽롱한 상태다. 내가. 근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깨어 있으리라. 근데 그 깨어 있는다는 건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니 고통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불에다 내딛는 심정으로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먼저 받기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깨우도록 도우리라. 그리고 그분의 닉네임이 퍼들글럼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많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전투.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신천지 같은 느낌 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 마지막 세대의 이 2단 교주 같은 원숭이도 나오고 쉬프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까 섀도우랜드인데 진짜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종말에 대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짧게만 이야기하면 이 책을 읽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애들 책인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후속, 완성이라는 이 프레임 그리고 이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냥 성경 이야기의 큰 프레임을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판타지라는 이 장르로 정말 애들이 푹 빠지게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칠레와 같은 보물들이 숨겨진 이야기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다.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걸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또 세미나들을, 교사 세미나, 부모 세미나, 또 두라노 바이블 칼리지에서도 지금 5월 달부터 어른들 버전으로 이 세미나를 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소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났기 때문에요. 네, 짧게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몇 개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자, 요 책은요, 원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이제 홈스쿨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 이거 또 사서 읽히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영어 레벨이 좀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바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게 제가 알기로 숭실대 영문학과의 영문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또 이 C.S. 루이스의 매니아가 계세요. 숭실대 영문학과 텍스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영문학과 교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큰애들 둘이 홈스쿨 하면서 이걸 익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글로 나니아 공부하고 영어로 이걸로 공부하고, 홈스쿨러들은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영어 공부하지 말고, 뭐 하는 건 하고요. 이제 뭐 저기 컨버세이션 이런 건 해야 되니까. 리딩이나 이런 거 할 때 뭐로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자, 루이스의 세계관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사이사이 또 필요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벨파스트에 이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참, 뭐 셰익스피어 고향에는 또 셰익스피어 기념물이 있듯이 이 벨파스트에 이런 기념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벽화도 있고, 그 벨파스트에 또 이렇게 영국에서 만든 또 우표, 나니아 우표도 있네요. 이게 문화죠, 문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재미있는 건데 아직 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는 나니아에, 여러분들 이제 배고플 때 나니아 책 읽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정어리 샌드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니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리를 요리책으로 만든 거예요, 음식들을. 요거 누가 출간해서 이런 거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예. 자, 이건 영국 BBC에서 원래 나왔던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 루시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본 루시하고 전혀 다르죠? 예, 아슬라는 굉장히 인형처럼 생겼고. 좀 이 애들 이거 너무 좋아해. 영국 애들이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BBC에 나왔던. 요거는 제가 소장 이게 비싸게 줘가지고 억지로 구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연극들이요. 예, 이 툰누스죠. 루시인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루시 같은 난 모르겠네. 아무튼 툰누스는 확실한 것 같은데 영국에 아예 이런 연극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나니아 원정대 우리 인문학 여행이 만약에 갈 수 있게 되면 애들 데리고 한번 이런 연극도 한번 같이 봐도 참 좋겠다. 아까 그 잉클링스 있던 이글앤 차일드 카페도 한번 가보고, 또 옥스퍼드도 한번 가보고, 그 루이스의 발자취를 한번 쭉 밟아보는 것도 공부한 후에 굉장히 좋은 애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인문학 여행 갈 수 있도록. 자, 이런 연극들을 너무 잘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나니아 카페. 이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금 저기 천안 쪽인가 있어요. 제가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은근 나니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나니아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니아 카페 이렇게 있다.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 개척교회의 컨셉이 이런 나니아의 컨셉을 가지고 이런 모임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사역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교실에서 우리 대안학교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기독교 학교 같은 데서 이런 나니아를 읽고 또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도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다. 자, 요거는 어느 저기 그 외국의 그 교실 같은데, 그죠? 뒤에다가 아예 그냥 벽 자체를 아예 나니아로 만들어놨. 얘들은 딱 돌아보면 나니아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문화다. 자, 그래서 왜 나니아를 읽어야 될까? 예, 여러분들에게 이 나니아를 읽으면 기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냥 쓰고 싶은데 그게 기독교 생각이 녹아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마지막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시작. 이런 것들을 교회 창문에 새기거나 주일학교 교리로만 가르치지 말고 상상의 세계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교리예요, 이론이에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나 많은 교육이 그 재미있는 멋진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교리도 필요해요. 세계관도 개념이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더 온전한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달하려면 논리만이 아니라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과 의지와 이 영에 대한 모든 전인적인 터치를 하는 교육이 되려면 이야기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다시 나니아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도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냥 저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이름 뭐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름 뭐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그 사람의 감정도 느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CCM 그 찬송 그 가스펠이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죠. 아시죠? 좀 그런 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성경도 이렇게 상상력으로 읽어내는 애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전반적인 C.S. 루이스의 생애와 또 세계관을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하는 걸로 하고요. 또 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제가 저기 다음 주부터 마법사의 조카를 이야기하면서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관적인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성품,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간략하게 제안을 몇 개 드리고 오늘 조금 피드백 받을 거 있으면 잠깐 나누고 10시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 끝났고요. 강의 끝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등록하신 거예요. 월페아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 가입하신 분만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뭐 낙장 불입까지는 아닌데요. 네, 여러분 또 상황이 안 되거나 또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또 뭐 스탑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배 떠났어요.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제가 지금 밑밥을 까는가 하면 소감은 내셔야 된다고. 소감. 네. 몰랐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요.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카페에 광고를 드릴게요. 마법사의 조카 1장부터 2장까지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1, 2장을
저 애들 익히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애들 읽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마법사의 조카 1장,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기 다 오케이 되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이거 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짧게라도 좋으니까 A4 한 반장 미만 적어도 읽고요. 그냥 쓰고 싶은 소감 그냥 자유롭게 뭐 잘 쓰고 막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글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일 기억에 나거나 나에게 의미 있는 거 그걸 나누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감을 한번 간략히 쓰시면 사실 그게 우리가 먼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강의 듣는 거는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더 좋은 공부, 더 확실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읽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이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제가 지도자 과정도 다른 교육 과정도 매주 강의 듣고 글쓰기 합니다. 근데 글 쓰는 게 막 여러분 하는데 힘들기도 한데 많이 늘어요, 글들이. 글이 는다는 건 생각이 정리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요, 무조건 읽어라, 글 쓰라 그러지 마시고 이 시대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모범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그래서 책을 읽고 푹 빠지고 그에 대한 우러나오는 억지로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글을 카페에다 올리셔야 돼요. 그게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나기 전까지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요. 요 녹화된 걸 편집해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요 카페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단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단체의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회원들이 와서 우리가 더 이것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니까 요것은 우리 약속이니까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만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만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딜레이 되면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오늘 사정상 여기 들어오지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들으시고 똑같이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참여 못하신 분도 이거 녹화로 들으시는 분도 강의 들으시고 소감은 내셔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 뭐 제가 막 지금 너무 무섭게 하고 협박하면 또 너무 첫 만남에서 또 겁나셔서 또 스탑하실 수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그렇게 세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권면합니다. 권면. 글쓰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은 이제 제가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길 바라고 첫 시작 우리 같이 배를 탔으니 다 노를 저으셔야 돼. 혼자 노시면 안 돼. 이왕 이거 각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스카이캐슬의 그 명대사처럼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감당하실 수 있겠죠?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컨텐츠는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좀 여러분 미리 읽으시고요. 지금 바로 드리진 않아요. 이미 준비는 돼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제가 올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를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아이들 미리 한번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가 추가되고 여러분이 읽거나 소감문 쓰는 게 계기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이번 주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번 주까지는 책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그 읽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참고하지 마시고. 러프하게 여러분 걸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답부터 알려주지 말고 애들의 생각이 자꾸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읽고 애들도 한번 조금 잘 구슬려서 너무 처음부터 막 A4 5장 써 이러지 마시고 잘 구슬려서 부담 없이 글쓰기까지
한번 시켜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준비된 가운데 다음 주에 제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읽기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강의로 했는데 이제는 나눔을 할 때 강의보다도 그 전체에 대한 흐름을 쭉 한번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모둠에 지금 우리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 좀 다 모르시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네트워크 하려면 또 친해져야 되니까 직접 보고 친해지는 게 좋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온라인에 우리 요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나눔을 하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그 나니아 연대기로 월페아 모임을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가이드하는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으시고 소감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피드백 있으면 하시고 오늘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